어렸을 때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든 적이 있나요? 성에는 해자가 있기 때문에 깊이 파야 했을 거예요. 플라스틱 삽을 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한 과학자 그룹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땅을 파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구멍을 파기로 했죠. 시추팀의 목표는 약 10,000m까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깊죠. 시추공의 위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사막인 타클리마칸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낮 동안 40도 이상입니다. 시추 장비도 인상적입니다. 무게는 약 550톤에 달하며 20층 건물 높이로 매우 강력합니다. 성인 코끼리 120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이 엔지니어들은 진지합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 프로젝트를 2개의 가느다란 강철 케이블로 큰 트럭을 운전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죠.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10개의 지층을 뚫는 것입니다. 지층은 수평 퇴적암층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노출된 절벽을 보면 다양한 색의 줄무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층이에요.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퍼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각 암석층은 특정 지질 시대를 나타냅니다. 1993년 스필버그의 블록버스터 쥬라기 공원을 기억하시나요? 쥬라기도 지질 시대 중 하나예요. 약 1억 4,500만 년 전에 끝이 났죠.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먼 시간을 여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백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암석에 도달하기를 희망해요. 백악기는 쥬라기 직후의 지질 시대예요. 이 시기는 약 6,600만 년 전까지 지속되었어요. 이 시기는 티렉스가 여전히 북미 대륙을 돌아다녔던 시기죠. 하지만 애초에 왜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할까요? 단일 목표는 자금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엔지니어들은 지구의 내부 구조 연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는 광물 매장지나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을 찾는 것이 포함돼요. 또 다른 목표는 지진과 화산 폭발에 관한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원들이 미래의 이러한 사건을 더 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처럼 하드코어 과학이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처음은 아닙니다. 북극권 깊숙한 곳에 콜라반도가 있습니다. 아니요, 애틀란타의 음료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콜라반도는 숲과 호수로 뒤덮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버려진 과학 연구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 무너져가는 건물 안에는 녹슨 금속캡이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구멍의 모습이에요. 깊이가 12,191m가 넘는데 이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인 11,034m의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어요. 과학자들은 거의 25년 동안 구멍을 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에 시작되어 1995년에 마침내 종료됐어요. 노르웨이에 가까운 이 지역을 여행한다면 이 구멍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직경이 23cm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좁은 구멍으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수치에도 불구하고 구멍은 큰 규모에서 볼 때 꽤 얕습니다. 드릴비트가 지각의 3분의 1밖에 뚫지 못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그 지층들 기억하시죠? 네, 지구의 내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 개의 층은 지각, 멘틀, 그리고 핵입니다. 지각은 지구 질량의 1%에 불과합니다. 두께는 약 40km입니다. 하지만 지각은 세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어요.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지각과 멘틀이 만나는 곳, 모호의 온도는 최대 400도에 달합니다. 아 뜨거! 지구의 외부층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양과 대륙이죠. 해저 밑에 지각이 더 얇은데 왜 이곳에서 시추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가장 얇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해저 시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1961년 멕시코 연안에서 시추를 시도했어요. 프로젝트 모홀레였죠. 수중 시추는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 미터의 현무암을 끌어올리는데 약 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소위 가성비가 형편없었죠. 콜라 슈퍼딥 시추공도 빠르게 돈을 소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최고 깊이의 온도는 무려 180도에 달했어요. 시추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높은 온도였습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기계가 작동할 수 없었어요.
이 깊이에서는 바위가 암석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더 깊게 굴착했다면 암석이 마치 카라멜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추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팀만 회전하는 새로운 유형의 드릴을 발명했어요. 또한 공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윤활유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압력을 가한 진흙을 구멍에 펌핑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완전히 포기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치큐라는 선박을 만들어 해저에서 시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약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가장 얇은 지각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해저의 두께는 5km도 되지 않아요. 일본 과학자팀이 성공하면 인간이 현장에서 채취한 최초의 인시추 멘틀 암석 사례가 될 겁니다. 인시추는 원래의 장소에서라는 뜻의 라틴 용어예요. 지구 멘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뿐입니다. 뜨거운 멘틀이 지표로 올라오면 화산이 형성돼요. 나머지는 아시죠? 하지만 일본 연구원들은 어디를 시추할 계획일까요? 어쨌든 거대한 선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바다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후보지는 3곳으로 좁혀졌어요. 코스타리카, 하와이, 바하. 만화에서 캐릭터는 종종 구멍을 파서 다른 나라에 도착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을 똑바로 파면 지구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흥미롭지만 이 이론은 말장난일 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과학은 우리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 것만으로는 멀리 갈 수 없어요. 지구 내부 핵의 온도는 6000도가 넘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내열성 소재인 탄탈 카바이드와 하프늄 카바이드는 약 4000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우주선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만 지구 중심부까지 여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줄 베른의 유명한 소설 지구 속 여행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상상일 뿐이죠. 사람을 지구의 중심으로 데려다줄 수단은 우선 단열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에서보다 4000배 강한 압력을 견뎌야 하죠. 재정 문제도 있어요. 이 가상의 임무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좋은 소식은 지하에서 발견한 것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깊이 150km에서 다이아몬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열과 압력이 탄소 원자의 구조를 변화시킬 때 형성돼요. 여정의 마지막 구간은 지구의 중심부인 핵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과 동일해요. 그리고 녹은 철과 니켈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왜 핵은 중력이 낮습니다. 지구의 질량이 여러분 뒤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중력이 실제로 여러분을 뒤로 당길 겁니다. 미래의 지구 중심 여행자들은 슈퍼차지 버튼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지구의 내부 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